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A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조금 복잡한 감정, 하지만 동시에 기대를 품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처럼 박찬호는 떠났지만 KIA의 새 판은 이미 짜였다. 이 말 안에는 아쉬움,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설계까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박찬호가 빠지면 내야와 라인업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비 범위, 경험, 팀 기여도까지 감안하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력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KIA가 이미 그 이후의 그림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 오늘 일부에서는 박찬호의 이탈이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KIA가 어떻게 새 라인업을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을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찬호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그는 기록만 보면 압도적인 슈퍼스타는 아닐지 몰라도 빠른 발, 폭넓은 수비 범위, 팀을 끌어올리는 에너지, 이 세 가지에서 팀에 엄청난 가치를 주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존재감은 숫자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했죠. 그 자리를 누가 채우지? 그러나 KIA는 단순히 대체자 한 명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라인업 전체 구조를 다시 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 자리를 억지로 메우기보다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2026년을 바라보며 KIA는 라인업 구성을 완전히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번부터 달라지는 설계.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상단 타순입니다. 그동안 KIA는 리드오프 자리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출루는 되지만 임팩트가 부족하고 빠르지만 출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2016년 라인업 구상에서는 리드오프 자체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출루 플러스 압박 플러스 연결. 단순히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 투수에게 압박을 주면서 중심 타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 이 역할을 누가 맡게 될지는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만 확실한 건 1번부터 완전히 새로운 색깔이 입혀진다는 점입니다. 포지션 재편,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 박찬호가 떠난 자리를 놓고 많은 팬들이 떠올린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지만 코칭 스태프의 접근은 조금 다릅니다. 각자의 최적 포지션으로 이동시키자. 예를 들어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를 더 넓은 범위가 필요한 쪽으로 옮기고 타격이 좋은 선수는 부담이 덜한 포지션에 배치해 공격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방식. 이렇게 라인업 전체를 퍼즐처럼 맞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보기에는 전부 바꾸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팀 전체 효율을 높이는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중심 이동, 타선의 무게 중심이 바뀐다. 기존 KA 타선은 특정 구간에 무게가 쏠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반은 가볍고 3다타 5번이 지나면 급격히 힘이 떨어지는 구조. 하지만 새 라인업 구상에서는 7번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목표로 합니다. 중심 타선이 더 이상 홈런만 노리는 자리가 아니라 득점권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낼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타격을 해야 하는지 역할 자체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수 몇 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팀 야구 철학 전체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이죠. 또는 이유, 새 판이 완성 시점. KIA가 이 모든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2026년이라는 목표로 차분히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망주들이 1군 경험을 쌓고 중간 자원들이 전성기에 들어가며 베테랑이 안정감을 주는 시점이 겹치는 해가 바로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대 교체와 전력 완성도가 동시에 오는 타이밍. 박찬호의 이탈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 빈자리를 계기로 KIA는 오히려 라인업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대담한 선택을 하게 된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박찬호의 이탈은 분명 큰 변화지만 KIA는 대체자 찾기가 아니라 팀 재설계를 선택했고 1번 타순부터 수비 포지션, 타선의 중심까지 전부 다시 짜는 대변신에 착수했다는 점. 그래서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새 판은 이미 짜였다. 1. 내야. 고정이 아니라 경쟁. 박찬호가 빠진 이후 내야는 자연스럽게 가장 큰 변화를 겪는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고정된 자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지션별로 최소 2명이 경쟁. 이 구조가 만들어졌죠. 유격수 자리에는 수비 안정과 공격 포텐셜을 놓고 펼치 2명의 유망주가 치열하게 붙고 2루 자리 역시 컨택형 타자와 파워형 자원이 각자의 색깔로 경쟁합니다. 코칭 스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팀에 더 맞느냐를 본다. 즉, 상황에 따라 라인업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외야, 폭이 넓어진 선택지. 외야는 이미 전력의 중심이라 할 만큼 잠재력이 뛰어난 자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편을 통해 역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점수를 책임질 선수, 수비 범위로 투수를 도와줄 선수, 대주자 대수비로 경기를 바꾸는 카드. 외야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조합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감독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3. 1번 타자의 경쟁, KIA 야구의 출발점. 앞서 말했듯 리드오프는 단순히 빠른 선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루 플러스 타석 운영 플러스 팀 흐름.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죠. 코칭 스태프는 여러 후보를 두고 실험 중입니다. 출루율이 좋은 유형, 스피드가 뛰어난 유형, 컨택 능력이 뛰어난 유형, 상황에 따라 상대 선발에 맞춰 리드오프를 바꾸는 그림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KI의 1번은 고정이 아니라 전략,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셈입니다. 수비 라인의 변화. 투수들이 가장 먼저 느낀다. 라인업 재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비 효율입니다. 수비 포지션이 최적화되면 투수들이 얻는 이득은 엄청납니다. 안타처럼 보였던 타구가 아웃이 되고 긴 이닝을 버틸 수 있게 되며 위기에서 큰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스프링 캠프에서 투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수비가 뒤에서 잡아주니까 더 자신있게 던지게 된다. 이 감각은 시즌이 길어질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5. 타선. 몰아치기보다 이어치기. 이제 타선입니다. 과거 KIA는 때때로 홈런이나 장타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 라인업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타격. 1번이 출루하면 2번이 연결하고 3, 4, 5번이 마무리하는 구조. 이 패턴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상대 투수는 매 이닝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감독이 강조하는 말도 이겁니다. 점수는 크게가 아니라 꾸준히 낸다. 또 젊은 선수들의 시간이 온다. 라인업 재편의 또 다른 의미는 세대 교체의 본격화. 벤치에서 대기하던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진짜 경쟁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틀렸다가 다시 기회를 잃는 구조가 아니라 실수에도 배우고 그 다음 경기에서 다시 기회를 받는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팀 장기 전력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정리해보면 2부에서 살펴본 변화는 이렇습니다. 내야 외야 모두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1번 타수는 전략적인 포지션이 되었으며 수비 효율과 타선 연결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팬들의 반응도 점점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만 한 변화가 아니라 진짜로 업그레이드를 갔다.